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많았었습니다만 올해는 정말로 진짜로 심각합니다. 20대 청년 실업자가 올 상반기 4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어제 공공, 민관 부분을 합쳐서 모두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시작을 한 이후에 20대 청년 실업자 수가 이게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올해 들어서는 청년 실업률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2월부터 아마 이미 이제 10%대 두 자릿수라고 하죠. 네. 15세부터 29세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네. 5월 달에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6월 달에 10.2%를 찍으면서 이제는 청년 실업 문제가 정말 구조화됐구나라는 걱정을 했고요. 근데 이 10%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굉장히 낙관하는 겁니다. 우리 구교현 원장도 나와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구직 단념자라고 있어요. 이제 잠재적 구족자라고 해서 하도 이제 취업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분들 있고 불안전 취업자라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취업했다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감안해서 이제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려 23%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유럽 탓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벌써 지금 23%, 4명 중 25%가 실업자라는 얘기고 더 큰 문제는 또 취업한 분들 중에서도 3명 중에 1명, 거의 33% 이상은 비정규직, 언제 또 고용이 불안정한. 그러니까 이 15세부터 29세 이 친구들, 정말 이 청년들이 고용에 있어서는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뭐라고 평가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저성장이겠고요. 단기적인 요인은. 또 더 크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그러니까 하도 이 온라인과 이런 것들이 오면서부터 인간의 노동을 뺏었다 이런 측면도 있고 작게 국내적으로 보면 역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있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겠죠. 유연하지 못한 점들이라든가 또 기업에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고용에서의 어떤 갑의 위치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면서 그 피해가 오히려 가장 어린 층, 이 청년층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분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청년들은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유는 지금 청년 실업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주장 중에 하나가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뭐 이렇게 이 청년들이 대기업에 많이 이제 그 취직을 하려고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이 없는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소기업에 가면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높고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가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현재 청년 실업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중소기업에도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질 좋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그건 이제 숙명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그렇게도 우리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또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은 유독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에 대한 분위기, 이제 창업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근데 이거를 청년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재기 문제가 굉장히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대학 졸업해서 창업해야지 하는 여건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자기 돈 끌어들여서 부모님 돈 받아서 창업한 다음에 또 한 번 망하면 이게 또 재기 불능이거든요. 근데 청년 고용에는 분명히 취업도 있지만 창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많이 여러 가지 정책 논의할 때 청년 창업에 대한 문제도 함께 좀 포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 해보고 싶습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구교현 위원장께서는 현장에 또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떤 그 고용 시장이 어떤지 그분들의 기분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취업하면 와 정말 너 승리했구나라는 표현도 쓴다고 들었는데 사정이 어떻습니까?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은 사실상 그 루저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 뭐 통계로도 보면 니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뭐 교육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훈련도 포기하는 사실상 삶의 희망을 버린 사람들의 숫자가 뭐 적게는 70만에서 많게는 140만까지도 추정된다고 하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이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취업 준비생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예. 당장 생계를 위해서 어차피 부모님에게 기댈 수 없으니 내가 예. 책임져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뭐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뭐 많게는 10시간, 12시간씩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아르바이트 현장이라는 곳이 또 어떤 곳입니까? 저임금이고 예. 그리고 쉽게 해고될 수 있고 다쳐도 제대로 뭐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요새 이 취업 준비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다쳐서 사망하는 사건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네. 전에도 햄버거 가게에서 이 오토바이를 배달하다 어떤 예. 그 취업 준비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어. 공사 현장에서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큰 사고가 나서 또 사망한 이 청년 노동자가 또 있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청년들이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정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정철진 평론가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를 토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면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분들의 이유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구직 활동을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뭔가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저희 주변에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조합원들을 이렇게 보면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부당한 대우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정하고 있는 법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수당도 예. 안 주고 예. 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정말 이 뭐 최근에 또 갑의 횡포 이러면서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들이 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접하는 청년들이 예. 아무튼 어쨌든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현장에서 사장님에게 이런 어떤 각종 횡포, 또 손님들에 의한 어떤 횡포, 그리고 참 어마어마한 이런 저임금을 겪으면서 예. 과연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자리를 구해서 이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상황을 내가 탈출할 수 있는가? 혹은 더 나아질 수 네. 있을까? 그런 희망과 기대를 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취업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로 눈을 돌리는데 거기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목격하고 어떤 예.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도 나서고 있고 또 대기업도에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어저께 20만 개 일자리 예. 창출 나왔었거든요. 예. 이제 공공부문에서 4만 개고 민간에서 어쨌든 확실한 일자리 3만 5천 개. 그다음에 예. 나머지 이제 12만 5천 개는 일종의 인턴이라든가 이런 훈련으로 좀 나왔었는데 예.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예. 어제 네. 발표 중에서 이제 12만 5천 개 이건 불확실한 일자리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거기 보면 인턴도 있었고 또 직업 훈련이라는 것도 있었고 일학습 병행제라는 것도 있었는데 예. 그 발표를 좀 하면서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측에서 예. 가령 뭐 인턴 중에서 청년 인턴 그렇게 많이 늘리는 중에서 한 네. 10%는 나중에 정규직으로 한다라든가 직업 훈련을 뭐 2만 개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만 개 중에서 뭐 몇 개월, 1년이라든가 코스를 통과하면 예. 뭐 20%는 뭐 취업을 시키겠다든가 이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나온 대책이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 예. 확실한 일자리 7만 5천 개 빼고 12만 5천 개가 실은 그냥 던져진 겁니다. 이제 기회로 던져진 거니까 네. 여기에서 인턴 한번 받아봐, 이 직업 훈련 받아봐, 네. 일부 학습 병행해봐. 예. 이 친구들 이것만 하고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성 있는 대책, 뭐 하다못해 5%라도 하다못해 10%라도 분명히 취업이 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해 줬다면 네. 기업이 어제 나왔던 발표가 상당히 파급력도 있었을 텐데 네. 어제 딱 나왔는데 실은 오늘 별 반향이 없잖아요. 그게 아마도 12만 5천 개에 대한 부분이 또 뻔하네. 아마 이런 실망감이 크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보다 일단은 보여주는 거에 급급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그렇죠. 조금 야박하게 네. 내리신 것 같은데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면 네. 그래도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 고용 시장
취업 구직하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건 없겠습니까? 일단은 공공 부분에서만 좀 제가 말씀드리면 예. 이게 어떻게 해서 4만 개가 나오냐 보면 이제 교원 같은 분야들, 예. 네. 그러니까 빨리 정년퇴직을 시키고 신규 교원을 많이 뽑는다라든가, 이제 간호 서비스 중에서 이제 더 확정을 한다라든가, 예.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라든가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일반 청년들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가령 교원은 교원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서 좀 그렇죠. 국한된 거잖아요. 네. 포괄적 간호 서비스의 인력이라는 것들도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거나 공부한 분들에게만 좀 있는 거고 예. 시간 선택제라는 것도 실은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 진짜 하고 싶지 정식 공무원이 되고 싶지 시간 선택제를 택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었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 나왔던 이 3만 5천 개도 결국은 이제 임금 피크제를 상쇄하면서 예. 1인당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정도는 민간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전략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역시도 이제 내년 임금 피크제 시행과도 이게 맞물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적인 임금책을 시행해야 이 앞으로 신규 청년 고용이 된다라는 좀 엮여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예. 조금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시원한 분야는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20만 개 일자리 중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평론가님께서 이제 어제 발표된 고용 대책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부 대책이 좀 서로 엇박자를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야 되고 예. 그런 것이 실제 취업 통계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들, 저임금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네. 정부가 한쪽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청년 실을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는데 이게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어쨌든 돈이 되는 뭐 어떤 일자리든 가져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사실상 압박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예.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청년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데 중요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예. 청년들에게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다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면 스펙 쌓아야 되죠. 어떤 아무런 시간적인 여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정치권에서 구직수당 이런 정책들이 논의가 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씩 청년들이 이것을 쥐어주고 그것이라도 통해서 예. 뭔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의 취업률 통계 개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시지는 못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주는 정책이 아닌가. 네. 지금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처방으로만 이것이 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최근까지도 그랬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대책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책은 필요하다.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원론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연하지 못하다는 건 여러 차례 증명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이제 노사 문제에 있어서 노측에서 알면서도 그 유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 즉각 반응하지 않느냐. 그동안 많이 사측한테 제가 보기에는 예. 당했기 때문에 좋은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제 양보를 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데 이 예.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향후의 마지막은 이 노동시장 이 개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유연성입니다. 제가 미국 얘기를 뭐 잠깐 드리면은 미국은 오늘 잘렸다. 그럼 일주일, 2주일 내에 분명 잡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 잡이. 그러니까 예. 그만큼 시장이 잘 돌아간다는 그런 건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라는 문제를 이게 다 압니다. 아마 노측도 알고 사측도 알 텐데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정부가 중재를 서서 이번에만큼은 확실하니까 정부를 믿고 한 발짝 양쪽 밀려달라. 이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전 인턴 같은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발표해 보면은 인턴제가 7만 5천 개 인턴제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외국에서는 인턴이 됐다라고 하면 거의 막 축하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 인턴 됐으니까 그 회사에서 일도 많이 배울 거고 경험 쌓고 그러면은 전환이 또 될 거고. 네, 전혀 될 그렇죠? 거고. 근데 우리의 인턴은 거의 이제 노동 착취의 아이콘으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이 인턴 뭐 7만 5천 개라든가 직업 훈련 2만 개라든가
여기에서 실제로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2017년까지 아닙니까? 좀 내서 와, 네. 그때 당시 인턴했던 친구들 중에 정말 취업했다더라. 네. 직업 훈련을 받았더니 1년짜리 이게 정말 학교, 대학에서 배웠던 거와는 달랐던 교육이 있었다더라. 네. 이러면서 좀 그러니까 직업 훈련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토양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턴 제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예.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향후 3년 동안의 전망이 그지 밝지만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일단 내년부터 뭐 정년 연장 의무화가 시행이 되고 또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 이제 신규 시장으로 대거 진입하기 때문인데 앞으로의 상황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청년 실업률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10%, 2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통계들은 더 심각해질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늘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분야에서 뭐 교원, 보건 이런 분야에서만 늘릴 일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뭐 고령화 사회 그리고 뭐 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요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해줘야 되고 지금 공공부문 사회 서비스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저희 조합원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임금이 낮아서 대부분 청년들이 일하지 못하고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이것 또한 이 일하는 현장에서 개선이 되어야 실제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토대로 해서요. 좀 더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고요.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